다들 많은 분들이 뭐 하시는 프로젝트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타디움이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뭐냐 제가 한번 또 다 물어보면 보통 주민등록증 아니면 개인 아이디 네, 개인의 뭐 어떤 넘버를 많이 얘기해요. 주민등록증 아니면 뭐 학교 졸업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되게 명확한 거를 세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아이덴티티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는 그거를 넘어서는 문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너 통장이랑 인스타그램 중에 뭐가 너를 더 많이 대변하고 있어? 선택하려면 뭐를 선택할래?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이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드는 아이덴티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잔액이 영원히 통장보다는. 그래서 통장을 버리고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것들이 지금 뭐 거래소도 디지털 에셋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립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연약한 아이덴티티 시스템, 로그인 정보 그런 것들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 기존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 또 안전성 그런 보안에 관한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는 그런 안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privacy 그리고 데이터 시큐리티에 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덴티티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에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디지털 상 안에서 얼마나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메타디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100% 아니 뭐 100%, 120%더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제품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연결해서 Ultimate Identity Solution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다른 ICO에서 다루는 아이덴티티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인증을 다루는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어찌보면 저희가 살짝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체험이라고 할까요? 인지할 수 있는 게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있잖아요. 그걸 좀 예를 들고 싶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 보면 이제 안에 들어서 게임의 이제 아바타가 돼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말 자기의 정체성, 디지털 정체성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결국이라고 할까요? 좀 아바타라는 것과 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피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디지털 아바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디지털 아바타가 과연 나의 캐릭터를 정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뭐 사이버 정체성 뭐 같은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또 안전한 매너로 그렇죠. 그런 해킹이나 그런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는 전문 용어, 나름 전문 용어는 아니겠지만 self sovereign identity라고 자기 주권 신원이라고 하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를 이제 클레임한다. 이제 이런 컨셉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주권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컨셉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이버펑크인 거죠 이게. 그쵸. 펑크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도 있죠. 사이버펑크라는 말이 저는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되게 정말 너무 레디컬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도 사이버펑크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그 컨셉슈얼한 또는 그런 액티비즘이 또 실생활에 잘 연결이 또 돼야 되고 메타디움은 사실은 이제 그 중간 다리를 정말 잘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레디컬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이버펑크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들이 옆에 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꽤 많은 걸 알고 있으세요. 그 예전에 미국 흑인 배우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랩하고 너무 많아. 제이미 폭스? 제이미 폭스 말고 윌 스미스가 그 나온 영화인데 행복을 찾아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 그 아이랑 같이 나온 꽤 옛날 영화예요. 무슨 엠파이어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거기서 모건 프리먼? 윌 스미스예요. 윌 스미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아무튼 그 정부에게 막 쫓기는데 엄청 막 해킹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 윌 스미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딱 그 사이퍼펑크라는 이게 완전 전자파까지 다 차단해버리는. 네, 나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제목을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엠파이어가 뭐 있는데. 네, 영화 이름 맞춰주세요. 갑자기 보통 이럴 때 보면 댓글에 영화 제목 나오는데 이분들은 맞추시라니 컵을. 네 번째 한 번만 돌리면 됩니다. 안 나오네. 디자인된 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정말 딱 사이버펑크를 딱 대변하고 있는 딱 그거거든요, 보면요. 이런 게 생각보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어머머머. 엠파이어가 아니었구나, 역시. 죄송합니다. 에너미 오브 우와, 스테이트예요. 역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런 게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나오면서 사이버펑크가 얘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나온 그 사람이 딱 사이버펑크예요, 어쩌면 대변이. 정말 전자파 차폐까지 해가지고 정말 인터넷에 연결되면 난 죽어 막 이런 정말 이게 나오거든요. 되게 급진적인,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어떻게 예. 보면. 하지만 근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거예요. 네. 보면은.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소재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도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딱 VR 쓰면은 이제 자기 아바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배우와 아바타를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이런 것도 그 차이 이런 것도 오케이. 디지털 정체성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영화 시리즈 해도 재밌겠네요. 네.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아, 영화를 소개해주는 최근 그런 코너. 영화계를 그 네. 강타한 흥행한 블록체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타인. 저 못 봤어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네.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인데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 첫 시청인데 또 맞추셔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어떡해요? 한번 의사 찾아오시면 스카이 워터 이스트님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분명히 뭔가 그 물동이잖아요. 네. 수동? 물동? 스카이 워터 이름을 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스카이워터 이스트니까 이스트님. 수동 하늘천 하늘천? 천수동? 수동 천수동 씨인가요? 이름은 이스트님 아니고 침필 천신 아니신 것 같고 이분은 팀피 사인 상품을 먹을 거 예 회사 오시면은 모급급 드릴게요. 네, 저희 역사. 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어쨌든 완벽한 타인 얘기를 했었죠. 예. 완벽한 타인에서 블록체인 영화라고. 휴대폰을 이제 전부 만약에 공개되는 걸로 아. 같이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는데 오는 연락이 돼서 다 같이 공유죠. 아니 계속 그걸 영화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네. 그거를 제가 넷플릭스에서 완벽한 타인이요? 그게 한국이 아니라 리메이크예요. 그죠? 예. 어디게 오리지널이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가요? 그 퍼펙트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스트레인저를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한 거. 한국계 리메이크 한국계 리메이크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고맙습니다. 보셨나요? 완다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이제 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 기본 골격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따왔는데 근데 한국적인 연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집어넣어서 네네. 꽤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떤 타 매체에서 어떤 기자분이 이 블록체인 영화다라고 네, 해서 맞아요. 많은 흥미를 끌기도 했었죠. 그래요. 프랑스가 또 원작이라고. 원작은 네.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옆에 많이 있다는 거를 레디컬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사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인데 저는 레디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하나의 뭐 편견 이런 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뭐 저희 리허설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꽤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건지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말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올해도 좀 많이 느낀 건데 그 유엔에 있었던 그 이종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성함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그라운드 X에 혹시 제가 한번 인사는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한번 이제 문작계 행사에서 컨퍼런스에서 보고 되게 인상 깊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종건 박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뭐 사회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꽤 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유스 케이스로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성희님 예전에 어쩌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죠. 좀 기록을 한 시조로서 솜토시. 이 지금 최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결국에 저희가 되게 많은 시장에 대한 가격들을 크립토 마켓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일반 대중들이 몸에 와닿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딱 맞는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make sense 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 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나와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사용될 수 있게끔 돼야지만 저는 결국 매스 어답션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스 어답션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에어드랍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정말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매스 어답션을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그 문제 포커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팬시한 테크놀로지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TPS를 높여볼까. 근데 물론 프로토콜 레벨에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건 저는 되게 존중을 하고 되게 필요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서비스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크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왜 선택하게 됐으면 업체들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수적 계산 뭐 몇 프로 뭐 이를테면은 전 세계 7분의 1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메타디움의 레셔널은 그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 7분의 1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 숫자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면 매스 어답션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루션들을 나열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는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 중에서 그러면 왜 블록체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스 어답션이 올 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어야만 해라는 해답을 본인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이어야만 해와 문제가 같이 결합됐을 때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솔루션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아까 우리 이미 솔루션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솔루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대중화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 사실 그런 채널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어요. 네. 저희가 경쟁이 되던 건가요?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에 지금 코인스콜님이 하나 질문 올리셨어요. 시빅, 더키, 셀프키 등 비슷한 컨셉이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비교했을 때 메타디움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나요? 네네. 아까 우리 편집님께서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빅이나 더키, 셀프키 같은 경우들은 일종의 저희는 이제 맨데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아이디를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virtual 아이덴티티를 커버를 하는 저희 나름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과 어치브먼트라고 하는 용어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고 이제 내가 셀프 클레임을 하잖아요. 나는 이송이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셀프 소버리티 컨셉으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할 그런 서비스들이 어쨌든 이걸 사용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또 어떤 클레임이라는 것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 클레임들의 셋이 또 어치브먼트로 돼서 이 어치브먼트를 통해서 자기를 검증했을 때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어떤 리워딩이 가는 이제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토큰 이코노믹스의 아주 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그 virtual identity 그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를 하는 프로젝트여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고 코인플러그를 좀 예를 들자면 코인플러그가 2013년부터 이런 신원 인증이나 베리피케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덴티티 관련된 특허를 사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오시기도 했고 서비스로. 그래서 이제 이 특허가 이제 전 세계 1위인데요.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 1위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그래서 기술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전 세계 1위.
부끄러워. 네. 이래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네, 확실하게 어필을 하려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네,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게요. 나름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습니다. 네네, 좋아요. 2위가 뭐 네. IBM인가 그렇고 3위가 뭐 Bank of America 막 이런 그 큰 기업들이 되게 심지어 있어요. 2위와 3위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네요. 그쵸. 더 밑에도 되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네. 많고요. 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열심히 빌딩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말씀 듣다가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네네. 하나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클레임 말씀하시고 어치먼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레임을 하는 구조나 아니면 거기 어치먼트 하는 구조를 이렇게 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각 하나의 기업이나 프로젝트 주체가 이게 확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뭐 다른 쪽하고 협력을 맞습니다. 할 여소지가 있어 보여요.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어떻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는요. 내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점들을 다- 이어주고 선이 되고 면이 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그러니까 메타디움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요. 네. 여러 파트너들이 올라와서 같이 이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만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인프라도 어찌 보면은 그 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인프라가 점들, 전방파구나.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파트너십 네네. 또는 어떤 뭐 협력 같은 것들을 제가 여전히 많이 찾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협력의 레벨들은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도 메타디움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단순한 그런 비즈니스 협력뿐만 아니라 테크적인 그런 협력, 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되게 좋은 파트너십들과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모든 막 파트너들을 막 한꺼번에 다 막 먹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차근차근 저희 나름의 그 고투 마켓 전략에 따라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과 협력을 하고 네. 이렇게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한 다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회, 특히나 블록체인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회라는 건 이제 크로스 보더를 국가 간의 경계를 이용하는 걸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타디움은 꽤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메타디움은 사실 완전히 글로벌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한 일상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국 국가, 뭐 어디의 국가 또는 뭐 국가는- 이런 조직에 매여 있기 아이덴티티라는 때문에.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도메스틱한 부분도 있는 맞아요. 사실인 거고. 그런 게 저희가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를 한다면 사실은 일상적인 아이덴티티, 제한이 되게 많은 아이덴티티를 커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진짜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virtual identity 컨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글로벌하다고 보실 수 있죠. 네. 네,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메타디움에 대한 얘기도 네. 얼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메타디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눌 때 메타디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살짝 겁내하셨고 이제 그랬나요? 자기보다는 본인보다는 이제 뭐 박군 대표님이 좀 더 적합한 그런 얘기도 살짝 하셨었는데 아유 제가 보기엔 박군 대표님도 한번 만나 뵀지만 이송희 CSO님이 더 얘기를 잘하시지 않을까. 저희 다 그 CTO님과 CEO님과 CSO가 각자 다른 그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셋이 같이 있을 때 제일 좋은데요. 지금 어쨌든 제 혼자 또 그런 철학적인 얘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반박하시려면 박군 대표님 다음에 나오십시오. 저희가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해보시죠. 질문이군요. 메타디움 얘기를 쭉 하셨고 네. 본인 얘기도 쭉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하실 메타디움의 계획과 본인의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self sovereign identity라고 자기 주권 신원이라는 컨셉 그리고 내가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글을 사용하고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 또는 또 파즈를 하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여서 이 과정에서 이 솔루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삶에서 정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메타디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이고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프라이버시나 데이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장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해야지만 솔루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마켓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마케팅에 돈을 붓고 뭐를 하더라도 물 빠진 독에 물 빠진 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크립토 인구뿐만 아니라 좀 제너럴한 일반 대중들에게 이 문제 집중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 문제와 연결된 것들 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제가 갖고 있는 소스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제가 가진 그 다른 인적 뭐 네트워크들을 사용해서 좀 더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엮어가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디데스크 자리에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이제 내년에는 메타디움에서 마련해주신 자리에서 여기 지금 댓글을 다신 분들을 직접 모셔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더 많은 팬분들이 더 많은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약간 그런가요? 지금 갑자기 숙연해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죽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군요. 댓글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잠깐 멈췄다가 올라오면 다시 근데 오늘 정말 다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철학과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까 메타디움의 이런 이념을 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응원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이 이렇게 이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렇게 좀 굉장히 훌륭한 기술, 뭐 좋은 기술로 이렇게 기술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단지 뭐 사람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뭐 단지 기술이나 뭐 경제 이런 쪽이 아니라 얘기하시는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 쪽은 이런 쪽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급력을 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일수록 이렇게 하나둘씩 조금씩 짚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은 좀 더 우리가 뭐 사용자든지 만드는 사람이든지 맞아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훌륭한 철학이 좋은 기술을 만든다.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또 댓글을 한 줄 요약이라고 그러나요? 메타디움 분이신가요? 메타디움 분이신가요? 아니시고 말씀 전해 주시죠. 저 어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훌륭한 철학이 좋은 기술을 만든다. 저 카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컵을 탐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디 두 분의 아이디를 기억하는데 스카이 워터 이스트 분과 알파 오메가 두 분 회사 방문 주시면 저희가 머그컵 준비해. 저희가 머그컵에 스티커와 배지와 해서 저희가 패키지가 있어요. 굿즈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를 제가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구독 상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문 주시고 아이디를 대문 앞에서 크게 3번 외쳐주세요. 저희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는 해야겠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제 또 디데스크는 저희 또 좋은 친구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만나서 꼭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게 저희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하면서 하니까 재밌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메타디움도. 네, 메타디움 응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것도 디데스크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네.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네네. 메타디움과 디데스크의 많은 응원을 저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잘 달린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 정도면 매우 정갈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쉽긴 합니다. 어떤가요? 우주소녀 다영이라는 글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우주소녀 다영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늘 달아주시는데 오늘 다영부터. 다들 지금 이 송이님의 얘기가 너무 취해가지고. 아니면 저도 오늘 말하니까 늦었어요. 말하면 달면 안 돼요. 말하기 조금 전에 달아주셨어야죠. 우주소년? 제이님. 소년이네요. 안 되겠네요. 우주소년이네요. 제이님은 오셔도 상품 없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따뜻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